재배 환경. 16. 작물의 엽록소는 세포 내에서 엽록소는 엽록체 안에 존재한다. 17. 작물체 내에서 무기원소, 황은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며 체내 이동성이 낮다. 18.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무기원소는 1. 질소는 흡수된 질소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도 이용된다. 2. 몰리브덴은 근류균의 질소 고정과 질소 대사에 필요하며 콩과 작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원소이다. 3. 규소는 화분과 식물의 경우 다량으로 흡수하나 필수 원소는 아니다. 1. 칼륨은 식물세포의 1차 대사 산물의 구성 성분으로 이용되고 작물이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필수 원소이다. X입니다. 19. 아연이 결핍되면 감귤류의 소염병을 유발시키고요. 20. 붕소가 결핍되면 1. 사탕무의 속썩은병, 2. 담배의 끝마른병, 3. 꽃 양배추의 갈색병, 사과의 적진병은 붕소의 결핍과는 상관이 없고 칼슘의 부족이나 망간이 과다할 때 발생합니다. 21.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필수 원소는 1. 질소, 인, 칼륨을 비료의 3요소로 한다. 2. 칼슘, 마그네슘은 다량 원소이다. 3. 탄소, 수소, 산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공급된다. 철, 망간, 황은 미량 원소이다. 철, 망간은 미량 원소인데 황은 다량 원소라서 X. 22. 양배추는 단일 조건에 두면 추대가 되지 않는다. 양배추는 단일 조건에 두면 추대가 되지 않고요. 콩의 결엽, 그러니까 꼬투리의 맺힘은 단일 조건에서 촉진된다. 콩의 경우에 꼬투리의 맺힘은 단일 조건에서 촉진되고요. 23. 국화과 및 십자화과 작물을 장일 조건에서 화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장 조절 물질은 지베렐린. 그러니까 국화과를 장일 조건에 화성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베렐린 처리를 해주고요. 24. 단일 식물은 들깨, 국화, 독고마리가 있습니다. 25. 일장 조건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1. 중성식물은 일정한 한계 일장이 없다. 2. 단일 식물은 단일 상태에서는 화성이 유도되고 촉진되고 장일 상태에서는 화성이 저해된다. 그러니까 단일 식물이니까 단일 상태에서 화성 유도 촉진되고 반대로 장일 상태에서는 화성이 저해되고요. 그리고 3번에 장단일 식물은 처음에는 장일, 뒤에는 단일이 되며 화성이 유도되고 그러니까 단일되면서 화성이 유도되고요. 근데 계속 일정한 일장에만 두면 개화하지 못합니다. 4. 단일 식물인 가을국화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일장에 관계없이 개화하고 5. 스위트콘은 8시간 일장에서 완전 자성이 되고 이 스위트콘은 일장에 따라 성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6. 모시풀은 자웅동주 식물인데 14시간 일장에서 완전 웅성이 된다. 7. 만생추국에 장일 처리하면 억제 재배가 가능하고요. 8. 3. 대만은 자웅 위주 식물로서 일장 처리로 성 전환이 가능하다. 9. 오이 호박은 단일 조건에서 암꽃이 많아지고 장일 조건에서 수꽃이 많아진다. 오이 호박 다담 장수. 1. 오답으로는 고구마의 덩이뿌리와 감자의 덩이줄기는 장일 조건에서 발육이 촉진된다. 반대로 됐죠. X. 2. 장일 식물은 질소 요구도가 커서 질소가 충분해야 생육이 빠르고 장일 효과도 잘 나타난다. X. 장일 식물은 최적 일장과 유도 일장의 주체가 단일측, 한계 일장은 보통 장일측에 있다. 반대로 되어 있죠. 장일 식물이기 때문에 주체가 장일에 있고 한계 일장은 단일에 있습니다. 26. 버널리제이션의 농업적 이용, 즉 추나 처리라고도 하고요. 추나 처리는 작물의 개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시간 온도 처리, 즉 저온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1. 화성을 유도, 촉진하는 저온 처리의 감흥 부위는 생장점이다. 2. 잠두는 저온 처리 후에 어린 식물의 지베렐린을 가용하면 버널리제이션의 효과가 소실된다. 3. 양배추는 녹체기의 버널리제이션의 효과가 큰 녹체 춘화형 식물이다. 양배추는 녹체 춘화형 식물이다. 4. 맹료의 육종에서 세대 단축에 이용된다. 버널리제이션을 통해서 세대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거. 5. 월동 채소를 춘파하여 채종할 때 이용하고 6. 딸기를 촉성 재배하기 위해 여름철에 묘를 냉장 처리하기도 하고요. 오답으로는 개나리의 개화 유도를 위해 온욕법을 사용한다. 저온 처리를 해야 돼서 따뜻하게 하는 건 오답이죠. X. 2.
최하종자의 고온 처리 또는 저온 처리에는 빛의 유무가 버널리제이션에 관계하지 않는다. 예, 중요하죠. 빛의 유무는. 그래서 X. 27. 개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1. 저온 요구 식물을 장일 조건에서 재배하면서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추나 처리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2. 일반적으로 원년생 장일 작물은 비교적 저온인 0에서 10도에서 추나 처리를 하면 개화가 유도되고요. 3. 가을 국화, 들깨, 담배 등은 단일 처리하면 개화가 유도되는 작물입니다. 오답으로는 가을 메밀은 가몬형에서 고온을 처리하면 개화가 유도된다. 이건 저온 처리를 해야 개화가 유도되죠. 그래서 가을 메밀은 고온 처리하면 개화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28. 토양의 구조는 1. 잎단이 발달한 토양은 비옥하고 수분과 비료분의 보유력도 좋다. 잎단이 발달했으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고요. 단립구조에서는 대금곡이 많고 소금곡이 적으며 토양 통기와 투수성이 좋다. 그러니까 단일된 어떤 입자로 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는 대금곡이 많고 소금곡이 적고 그러니까 공극이 많으니까 통기나 투수가 좋아지겠죠. 29. 간척지 토양의 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때 내염성이 강한 작물은 간척지에 내염성이 강한 작물은 유채, 양배추, 목화가 있고요. 30. 작물을 강산성 토양에서 재배할 때 과잉 피해가 우려되는 무기 성분은 1. 알루미늄, 2. 아연, 3. 망간이 있습니다. 31. 토양이 산성화되었을 때 양분 가급도가 감소되어 작물 생육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붕소, 칼슘, P가 있습니다. 32. 토양의 입단 형성은 1. 콩과작물의 재배, 2. 유기물의 시용, 3. 석회를 시용하고 4. 토양 계량제의 시용을 합니다. 나트륨 이온에 첨가를 하면 이게 입단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X. 33. 기지현상을 경감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1. 윤작을 하거나 2. 담수 처리를 하거나 3. 객토 및 환토를 합니다. 토양 피복을 하는 것은 경감하거나 방지하고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X. 34. 토양 반응과 작물 생육은 1. 공기질소를 고정하여 유효 태양분을 생성하는 대다수의 활성 박테리아는 중성 부근의 토양 반응을 좋아한다. 2. 강산성 토양에서 과다한 수소이온은 그 자체가 작물의 양분 흡수와 생리작용을 방해하고 3. 강산성이 되면 AL, CU, ZN, MN 등은 용해도가 증가하여 그 독성 때문에 작물 생육이 저해된다. 오답으로 강알칼리성이 되면 B, FEN 등의 용해도가 증가하여 작물 생육에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X. 35. 논토양과 밭토양의 차이점은 1. 논토양에서는 환원물이 존재하나 밭토양에서는 산화물이 존재한다. 2. 논에서는 관계수를 통해 양분이 공급되나 밭에서는 빗물에 의해 양분의 유실이 많다. 3. 논토양에서는 혐기성균의 활동으로 질산이 질소가스가 되고 밭토양에서는 호기성균의 활동으로 암모니아가 질산이 된다. 4. 오답으로는 논토양에서는 pH 변화가 거의 없으나 밭에서는 논토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pH 변화가 큰 편이다. 논토양에서 pH 변화가 더 크죠. 그래서 X. 36. 토양 중 질소 비료의 형태와 특성은 1. 요소는 물에 잘 녹으며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탄산암모늄을 거쳐 암모니아태로 된다. 2. 질산태 질소는 물에 잘 녹고 질산이 음이온이므로 토양에 흡착되지 않고 유실되기 쉽다. 3. 논에서 질산태 질소는 탈질균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되고 유해작물을 나타나기 때문에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비료가 적다. 오답으로는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은 암모니아태 질소 비료를 해마다 사용하면 토양을 염기성화시킨다. X입니다. 37. 토양 미생물 1. 토양 미생물은 유기태 질소 화합물을 무기태로 변환하는 질소의 무기화 작용을 돕는다. 2. 토양 미생물에서 분비되는 점질 물질은 토양 입단의 형성을 촉진한다. 3. 토양 미생물인 균군은 인산 흡수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공생 미생물이다. 4. 토양 미생물 간의 기량작용으로 토양 전염 병원균의 활동을 억제한다. 미생물은 이제 좋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오답으로는 토양에 분포되어 있는 미생물 중 방선균의 수가 세균의 수보다 많다. 네, 세균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X. 38. 토양 유기물은 1.
유기물이 분해되어 망간, 붕소, 구리 등 미량 원소를 공급한다. 2. 유기물의 부식은 토양 입단의 형성을 조장한다. 3. 유기물의 부식은 토양 반응이 쉽게 변하지 않는 완충능을 증대시킨다. 다 좋은 내용들이고요. 4. 유기물의 부식은 토양의 보비력을 악화시킨다. 보수력을 더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X. 39. C3 식물보다 C4 식물이 광포화점이 높다. 숫자가 더 높은 식물이 광포화점이 높다는 거. 40. C3와 C4 그리고 CAM 작물의 생리적 특성을 봤을 때 C4 작물보다 C3 작물이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다. 그러니까 낮은 숫자가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다는 거. 41. 고립 상태에서 광포화점이 낮은 것은 콩이다. 42. 작물의 광합성은 1. 적색광이 녹색광보다 효율이 높다. 광합성에서 1. 포장 동화 능력 유묘기보다 분열기에 높다. 더 성장하고 활발할 때 포장 동화 능력이 더 높다는 거. 2. 연면지수가 1에서 3으로 커지면 광포화점이 높아진다. 연면지수가 높아질수록 광포화점이 높아진다는 거. 3. 벼 포장에서 군락의 형성도가 높아지면 광포화점은 높아진다. 군락의 형성이 높아지면 광포화점은 높아진다는 거. 4. 외견상 광합성 속도가 0이 되는 조사광량이 낮을수록 내음성이 강하다. 4. 벼의 경우 온난한 지대보다 냉랭한 지대에서 더욱 강한 일사가 필요하다. 네, 많은 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온난한 지대보다는 냉랭한 지대가 있으면 더 많은 강한 일사가 필요하겠죠. 6. 출수기 전후 군락 상태의 벼는 전광에 가까운 높은 조도에서도 광포화에 도달하지 못한다. 출수기 전후에는 높은 조도에서도 광포화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 7. 군락의 최적 연면지수는 수광태세나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다. 8. 동일한 벼 품종이라도 최적 연면지수는 광도에 따라 달라진다. 9. 작물의 최적 연면적은 일사량과 군락의 수광태세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10. 수광 능률은 군락의 수광태세와 총 연면적에 영향을 받는다. 11. 벼입의 광포화점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12. 광포화점은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변화한다. 13. 광합성의 결과 틸라코이드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14. 광합성으로 동화물질이 축적되면 공변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져 기공이 열리고 증산이 촉진된다. 15. 수수는 유관속초세포의 주변에 엽육세포가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크렌즈 구조를 가진다. 수수가 크렌즈 구조를 가진다. 6. 고온 다습한 지역의 시포 식물은 유관 속 초세포와 엽육세포에서 탄소 환원이 일어난다. 시포 생물이 탄소 환원. 17. 포장 동화 능력은 총 연면적, 수광 능률, 평균 동화 능력의 곱으로 표시한다. 포장 동화 능력은 총 연면적 곱하기 수광 능력 곱하기 평균 동화 능력이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온도나 이산화탄소, 광포화점에 따라서 다 변한다는 것들, 그리고 더 높다는 부분들은 숫자가 높을수록 광포화점이 높아진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답으로는 생육 초기 고립 상태의 광포화점이 높다. 콩이 옥수수보다 광포화점이 높다고 하는데 콩보다 옥수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X. 2. 옥수수에서는 수 이삭이 크고 잎혀가 있는 것이 수황태세가 유리하다. 뭐 잎이 많이 있으면 수황태세가 불리하죠. 그래서 X. 3. 콩은 키가 작고 잎이 넓고 가지는 길고 많은 것이 수황태세가 좋고 일식에 적응한다. 키가 작고 잎이 넓고 가지가 길고 하면 다 수황태세에 불리한 조건들이죠. 4. CAM 식물은 탄소 고정과 탄소 환원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X. 5. 최대 광합성 능력은 C4 식물, CAM 식물, C3 식물 순이다. X. 6. 광합성량은 개화기에서 황숙기와 같은 등숙 후기에서 더 높다. 개화기가 더 높습니다. 황숙기는 그러한 광합성량이 많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더 성장을 많이 하는 개화기에 이런 광합성량이 많다는 거.
43. 식물 생장과 빛의 영향. 1. 광도는 광합성 유효 광량 자속으로 표현되고 토마토는 머위에 비해 광 포화점이 높다. 2. 적색광은 굴락의 아래쪽까지 침투 비율이 낮지만 원적색광은 아래쪽에서 침투하여 식물이 도장하고 황화 현상이 일어난다. 3. UVA는 플라보노이드와 각종 효소, 색소 등의 합성에 관여하고 UVB와 UVC는 세포의 DNA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44. 광과 착색은 1. 엽록소 형성에는 청색 광역과 적색 광역이 효과적이다. 2. 광량이 부족하면 엽록소 형성이 저하된다. 3. 사과와 포도는 벼슬 잘 될 때 안토시아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착색이 좋아진다. 1. 안토시아닌의 형성은 적외선이나 적색광에서 촉진된다. 적외선이나 적색광이 아니라 청색광이나 적색광에서 잘 되고요. 45. 온도의 변화가 결실에 미치는 영향은 1. 벼는 평야지보다 산간지에서 등숙기간은 길어지면서 등숙이 양호해져서 입중이 증대된다. 2. 벼는 산간지에서 재배할 경우 변온에 의해 평야지보다 등숙이 더 좋다. 산간지가 등숙기간도 길고 등숙이 더 좋다는 거, 입중도 증대되고요. 46. 유효 적산 온도를 계산하기 위한 식은 하루의 최고 온도랑 최저 온도를 더한 값을 나누기 2로 하면 이제 평균이 된 값에 기본적인 온도를 뺀 값이 유효 적산 온도가 됩니다. 47. 작물의 온도 반응은 1. 세포 내에 결합수가 많고 유리수가 적으면 내열성이 커진다. 2. 한지형 목초는 난지형 목초보다 하고현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 3. 원형질에서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원형질의 탈수 저항성과 내동성이 커진다. 오답으로는 1. 맹류 품종 중 추파성이 낮은 품종은 내동성이 강하다. 추파성이 높은 품종이 내동성이 강합니다. 48. 내건성이 강한 작물의 특성은 1. 건조할 때에는 호흡이 낮아지는 정도가 크고 광합성이 감퇴하는 정도가 낮다. 2. 저수 능력이 크고 다육화의 경향이 있다. 3. 삼투압이 높아서 수분 보류력이 강하다. 4. 잎 조직이 치밀하며 연맥과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였다. 5. 탈수될 때 원형질의 응집이 덜하다. 6. 세포 중에서 원형질이나 저장 양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오답으로는 1. 원형질의 점성이 높고 세포에게 삼투압이 낮다. 네, X. 2. 기공의 크기가 커서 건조 시 증산이 잘 이루어진다. 증산이 잘 이루어지면 내건성 작물이 아니죠. 그래서 X. 49. 작물의 내동성. 근데 추위에 강한 건데 1. 포복성 작물은 직립성인 것보다 내동성이 강하다. 2. 지방과 당분 함량이 높다. 3. 원형질의 점도가 낮고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다. 50. 작물의 내습성에 관여하는 요인, 그러니까 습한 거에 강한 거죠. 1. 뿌리 조직의 목화는 환원성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아 내습성을 증대시킨다. 2. 뿌리의 황화수소 및 아산화철에 대한 높은 저항성은 내습성을 증대시킨다. 3. 뿌리의 피층 세포 배열 형태는 세포 간극의 크기 및 내습성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오답으로는 스패를 받았을 때 부정근의 발달은 내습성을 약화시킨다. 부정근이 발달하면 스패에 강해지기 때문에 내습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51. 작물의 재배 환경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한 설명은 1. 식물의 잎이 무성한 공기층은 여름철에 광합성이 왕성하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고 가을철에는 다시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여름철에는 낮고 가을철에는 높습니다. 이 식물이 무성하면 뿌리의 호흡이 왕성하고 바람이 막아서 지면에 가까운 공기층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일반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흡을 많이 하면 이산화탄소의 그런 농도가 지면에 가까울수록 높습니다. 3. 미숙퇴비, 낙엽, 녹비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많아져 작물 주변 공기층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미숙퇴비, 낙엽, 녹비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거고요. 4. 미숙퇴비나 낙엽을 시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므로 일종의 탄산시비 효과가 나타난다.
5. 미숙토비나 구비 등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미숙토비, 낙엽, 녹비, 구비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고 탄산시비 효과를 나타내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촉진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6. 포화점 이전까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속도가 증가한다. 7.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호흡 속도는 감소한다.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입니다. 8. 광합성에 의한 무기물의 생성 속도와 호흡에 의한 유기물의 소모 속도가 같아지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기물에 의한 어떤 생성되는 속도랑 이 호흡 등에 의해서 소모되는 속도가 같아지면 그 중간을 보상점이라고 하죠.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라 한다. 9. 이산화탄소 가스 처리로 자가 불화합성을 일시적으로 타파할 수 있다. 10. 지표에서 먼 공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멀리 있으니까 지표에서 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겠죠. 오답으로는 1. 지표로부터 멀어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가 가벼워 상승하기 때문이다. X. 농도가 낮아집니다. 2. 지상입 주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입이 무성한 여름철이 가을철보다 높다. 여름철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고 가을철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X. 3. 시설 재배에서 탄산 시비는 오전보다 오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X. 오전보다 오후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X. 52. 작물의 이산화탄소 시비는 1. 양배추에서는 이산화탄소 2% 농도에서 광합성 속도가 10배로 증가한다. 2. 멜론에서는 이산화탄소 시용으로 당도가 높아진다. 3. 콩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0.3에서 1%로 증가시킬 경우 떡잎에서 엽록소 함량이 증가된다. 4. 강낭콩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CO2가 함유된 물에 담그면 생장이 증대된다. 5. 과실 채소를 이산화탄소 중에 저장하면 대사 기능이 억제되어 장기간의 저장이 가능하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12하면 어떤 속도가 빨라지고 멜론은 당도가 높아지고 콩은 엽록소 함량이 증가하고 강낭콩은 생장이 증대되고 과실 채소 같은 경우는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답으로는 1. 작물의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대기 중 농도의 약 7에서 10배가 된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X. 2. 토마토에서 이산화탄소 시용으로 총 수량의 20에서 40% 증수하면 특히 조기 수량에 크게 변화한다. 조기에 수량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53. 결합수는 토양 수분의 형태로 점토질 광물에 결합되어 있어 분리시킬 수 없는 수분, 그러니까 분리시킬 수 없는 게 결합수고. 54. 식물체의 수분 포텐셜은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0이 되므로 팽만 상태가 된다. 55. 토양 수분은 1. 건조해질수록 토양의 pF 값은 커진다. 2. 영구 유조점에서의 토양 함수율을 유조계수라고 한다. 3. 유조한 식물을 포화습도의 공기 중에 24시간 방치해도 회복되지 못하는 유조를 영구 유조라고 한다. 4. 초기 유조점은 작물의 생육이 정지하고 하유엽이 마르기 시작하는 수분 상태로 pF 값은 약 3.9 정도이다. 5. 포장 용수량은 포화된 토양에서 증발을 방지하면서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를 말하며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한다. 6. 토양의 유효 수분은 포장 용수량과 영구 유조점 사이의 수분이며 최적 용수량은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 범위에 해당한다. 1. 흡습수는 토양 입자 표면의 피막상으로 흡착된 수분이므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이다. 흡습수는 유효 수분은 아니죠. 그래서 X. 2. 포장 용수량보다는 최대 용수량 조건에서 맹류의 생육이 좋다. X. 3. 최대 용수량은 모관수가 최대인 상태로 토양의 모든 공급이 물로 포화된 상태를 말하며 이때 토양 수분 장력이 최대가 된다. X. 56. 작물의 재배 환경 중 수분은 1. 비가 온 후 하루 정도